네, 유라 도서관 스님들 안녕하세요. 네 번째 수필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필과 영화를 엮은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수필가들이 영화를 소재로 이렇게 글을 많이 엮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정말 영화를 즐겨보고 또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곳 부산에는 세계적인 국제영화제가 열리는 곳이기도 하고요. 김해하고도 가깝기도 하고, 그리고 각 지역마다 영화축제는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글에 도입하기는 정말 요즘은 쉽죠.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얼마든지 영화를 이렇게 다운받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영화는 여러분들이 보는 각기의 어떤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다 아시다시피 영화는 종합예술이죠. 영화 속에는 건축도 나오고 음악도 나오고 문학도 나오고 의상도 나오고 그리고 배우들의 그 몸짓도 나오고 춤도 나오고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화를 볼 때 관전 포인트를 어디다 두고 보는지요? 예, 아마 각자의 생활과 또는 각자의 사상과 그런 밀접한 그런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해서 영화를 관전하지 않을까요? 배우의 초점을 맞추는 분도 있고요. 줄거리에 초점을 맞추기도 할 거고, 그리고 그런 어떤 역사라든지 그 문화에 초점을 맞춰 보기도 할 거고, 유머라든지 아니면 뭐 다큐라든지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인데, 예, 오늘은 영화에 대해서 여러 수필가들이 어떻게 다루어 나갔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영화는 현대의 가장 중요한 예술의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예, 그러한 영화와 문학의 연결은 시작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아마 뭐 태동기 때부터 이렇게 연결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죠.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 문학은 말과 글로 드러나고요. 영화는 움직이는 이미지와 사운드로 드러나죠. 즉 영화는 말이나 글, 언어의 도움이 없어도 그 의미 전달이 직접적으로 가능합니다. 빛이라든지 소리라든지 음악이라든지요. 아니면 배우의 몸짓으로 표현이 가능하지만 문학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글자의 도움을 받아야만 묘사가 가능하죠. 어, 그러나 이렇게 영화, 문학이 이제 이런 사용하는 매체는 달라도 예전부터 상당한 공통점이 존재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문학을 하는 사람은 영화 이해는 좀 필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화와 문학의 핵심적이고 공통적인 내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서사죠. 이야기. 예. 그것이 아주 두 분야에서 아주 공통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면 갈수록 아마 영화와 문학과의 거리는 점점 이렇게 멀어질 것이 분명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제 각자의 특성과 개성이 점점 뚜렷해질 수밖에 없고요. 요즘 나오는 영화, 문학 보면 아주 개성이 뚜렷해집니다. 더 문학은 문학적이 되고요. 영화는 더 영화적이 되어서 각자의 그 위치를 돈독히 하게 될 것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왼쪽에 이 신사분이 류미에르 형제죠. 최초의 영화를 만든 분이잖아요. 1895년에 이렇게 열차의 도착이라는 영화를 만드는데 그 당시에는 아주 뭐 이렇게 충격적이었다 그럽니다. 이 뭐 영화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예, 그 1분 남짓한 그런 이제 영화인데 열차가 이렇게 도착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진입을 사진이 움직이는 거죠. 이게 이제
진입을 하니까 사람들은 정말 진짜 스크린에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줄 알고 놀라가지고 막 이리저리 뭐 이렇게 달아나기도 했다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요. 그래서 이 리미에르 형제는 사진가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사진사였는데 이 두 분은 아주 뭐라면 사진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발명을 한, 그러니까 촬영도 할 수 있고 영상이도 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물건을 발명을 했는데 그게 시네마토그라프라 해가지고 우리가 요즘 시네마 하는 그 영화라는 단어가 여기서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영화를 나중에 영화를 찍고 그 다음에 대중들한테 이렇게 유료로 상영도 하고 그래서 어떤 특정 장소 극장에 모여서 영화를 보는 그런 관람 문화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그 영화에 큰 공헌을 한 분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학이 영화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어, 여기 나와 있는 세르반테스의 뭐 돈키호테는 뭐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뭐 돈키호테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영화만 해도 아주 많고요. 또 뭐 소피아 로렌의 라만차 돈키호테 이런 것도 있고 또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듯이 돈키호테를 발레화 시킨 이제 그런 영화도 나왔죠. 책만 해도 원작은 이렇게 굉장히 두껍습니다. 1, 2권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완역판이 나왔는데 두 권의 뭐 한 1800쪽 정도 되는 이런 돈키호테 이게 완전 대서사시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돈키호테는 아주 뭐 미치광이 영웅담 우스꽝스러운 이야기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예전에 최초 우리나라에서 번역한 육당 최남선 선생님이 그 일부만 번역을 해서 그 일부만 번역한 걸 둔기호전기라고 해가지고 우리한테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소개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아주 이제 돈키호테가 뭐 이렇게 풍차를 위해 풍차에 뛰어들고 하는 뭐 그런 아주 괴괴망측한 기행 같은 그 위주로 이렇게 나열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오해를 하게 되었죠. 그러나 실제로 이 돈키호테를 읽어보면 진짜 뭐 전 세계에서 성경과 비유할 정도로 아주 뭐 대단한 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키호테와 그 산초의 대화 이런 거에서 우리가 참 밑줄 걸 말들도 많습니다. 항상 그 참 앞장서는 돈키호테를 산초가 말리면 친구여 두려움이란 땅에 묻으라 하면서 이렇게 앞장을 서면서 그 약자를 돌보고 인간애를 가지는 그런 돈키호테 우리가 참 읽고 나면 돈키호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참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도 항상 돈키호테형 인간이다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참 감히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감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감히 닿을 수 없는 그런 별에 이루고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면서 이 돈키호테는 참 우직하게 걸어가는 우리의 불멸의 영웅 돈키호테 그 세르반테서의 그 책을 참 현대에서 많은 영화로 만들어냈으니까 1950년대부터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관심을 가져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돈키호테도 봤지만 셰익스피어의 원작도 정말 많은 영화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폭풍의 언덕, 그죠? 에밀리 브론테의 작이죠. 폭풍의 언덕도 있고, 플로베르의 마담 보바리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레미제라블도 있죠.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같은 것도 영화로 만들어졌고, 뭐 오스카 와일드 작품 같은 것도 있고, 톨스토이 작품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호밀밭의 반항 아마 여러분들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자, 호밀밭의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롬 이렇게 데이비드 셀린저 뭐 이렇게 이 왼쪽에 있는 이 셀린저가 보통 뭐 제리 셀린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이 셀린저가 1951년이죠. 그때 발표한 영미문학의 대표 소설 무엇입니까? 호밀밭의 파수꾼. 예, 파수꾼을 발표해가지고 이분이 뭐 아주 뭐 그 당시에 최고의 인기를 누렸는데 이분이 전쟁을 갔다 와서 2차 대전 참가를 하고 아주 전쟁 이제 후유증에 시달렸죠. 그 트라우마를 견디지 못하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힘들었고 작품에 몰두하느라고 결혼 생활도 결국 이혼을 하고 행복하지 못했죠. 못하고 뭐 그전에는 뭐 이 자기의 얘기죠. 10대 때 청소년 때는 그냥 뭐 대학에서 쫓겨나고 가족에게 외면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항상 이렇게 방황을 하던 그런 아웃사이더 그러니까 자기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호밀밭의 파수꾼에서 이렇게 주인공을 등장시켜 가지고 장편 소설을 썼는데 뭐 이건 영화를 만들자고 해도 그 당시에 이 주인공을 역할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 말고는 없다. 그렇지만 나는 이미 늙었다고 해서 영화화도 되지 못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으로서는. 그런데 호밀밭의 반항하는 이 데이비드 셀린저의 일생을 작가 이야기를 적은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책도 읽고 이렇게 영화도 보고 하면 굉장히 이 이야기에 어떤 뭐 굉장히 풍성하게 내가 어떤 뭐이 문학적인 것 더하기 영화의 영역까지 합쳐지면 나의 어떤 뭐랄까요 독서 또는 문학 예술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진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문학이 영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꽤 많죠. 어, 유화 시인인데요. 그 시인의 시 유명한 게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 기억나시죠? 예, 우리 유라도서관에서 수업을 한 적도 있습니다. 자, 이 시는 이 동명의 제목으로 감독 데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이청준 선생님 같은 경우에 뭐 이청준 원작의 축제라든지 소리의 빛 이런 걸 임권택 감독이 영화 만들었죠. 특히 소리의 빛은 서편제의 예, 저기 원작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라든지 구효서 선생님의 그 낯선 여름은요 홍상수 감독이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이 영화를 만들어서 더 유명해졌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도 뭐 82년생 김지영 같은 경우에는 문학이 먼저였고 영화가 예, 최근에 만들어졌죠. 예, 그렇듯이 우리가 항상 문학을 예, 영화를 이해를 하고
또 문학을 이해를 하려면 영화에 나오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영화 용어도 반드시 이해를 해야만이, 내가 글을 쓴다면 글 속에 이런 용어가 등장할 수도 있고 훨씬 영화 이야기가 이렇게 이해가 쉽게 되겠죠. 한번 살펴볼까요? 자, take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ready, action, cut 하고 이렇게 어떤 특정 화면을 담아낼 때, 그래서 카메라가 한번 작동해서 딱 촬영 끝나는 데까지가 테이크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테이크는 짧게 뭐 찍을 수도 있고 길게 찍을 수도 있고, 그러면 뭐 숏 테이크, 롱 테이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롱 테이크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길게 앉아 촬영한 화면인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20분 동안 뭐 컷하지 않고 계속 촬영을 한다면 장점은 뭡니까? 마치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하고 연극을 보는 듯해가 관객이 그대로 이렇게 몰입해가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점은 좋지만 또 단점도 있죠. 만약에 20분짜리인데 19분 돼서 등장하는 그 등장인물이 한 사람이 만약에 NG를 냈다. 그럼 5명 촬영하고 있었다면 그 나머지 4명도 다시 처음부터 다시 재촬영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롱테이크가 있고요. 쇼트 하는 경우에는 롱테이크가 만약에 뭐 자전거를 타고 여기서 이 동네에서 저 아랫 동네까지 가는 걸 그대로 롱테이크에서는 다리도 보여주고 주변의 인물 지나가는 차 다 보여줬다면 쇼트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전거에 딱 뭐 한 소녀가 짐을 실는 장면 한 카트 따닥 찍고, 그 다음에 다리를 건널 때 뭐 자전거가 삐뚤삐뚤 하는 장면 하나 찍고, 그 다음에 저쪽 동네 가서 짐을 이제 부리는 장면 하나 찍고, 요렇게 3개 찍어가 타닥타닥타닥 연결시키는 것, 그게 쇼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많이 듣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 헤어지는 그 신 봤어? 너무너무 슬펐어. 그러니까 그 장면이죠. 그래서 그 장면을 어떻게 씬이라 그러고, 그 장면을 우리가 찍어가지고 영화 홍보도 이렇게 보통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시퀀스가 있죠. 시퀀스는 그 어떤 사건들을 그냥 신 더하기 신 더하기 신 이렇게 신이 더해지면 시퀀스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글 쓸 때도 단락이 있잖아요. 단락이 신이라면 단락 연결하면 시퀀스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런 거고, 내러티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내러티브가 훌륭하다 이럴 때는 영화를 굉장히 잘 구성을 잘했다. 그러니까 아주 플롯을 굉장히 잘 짰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내러티브란 말을 쓰고요. 자, 미장센도 정말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 어떻게 합니까? 많은 소재들을 우리가 글 속에 넣습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여행 글을 썼다. 그러면 여행 갈 때 여행 가는 어떤 자동차도 나올 것이고요. 음식도 나올 것이고, 같이 간 친구도 나오고, 풍경도 나오고, 이런 것이 모두 우리는 소재가 되는데, 그 영화에서는 그걸 미장센이라 그러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한 화면에 담기는 모든 이렇게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연기하는 그 배우자 또는 뭐랄까 무대 장치, 그러니까 무대 장치 뭐 앞에 화분이 있고 또 조명이 있고, 또 뭐 그 집이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미장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몽타주는 또 굉장히 많이 들어보는 거죠. 몽타주라는 것은 뭐 조립 하고 또는 편집하고 그 쇼트를 이렇게 연결시키고 해가지고 새로운 이렇게 어떤 의미를 창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딱 한 컷씩 찍어 가지고 아까 우리가 어떤 카페 예를 들면 어떤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그 자전거를 타고 가는 장면을 쭉쭉쭉쭉 이렇게 찍어 갖고 연결해가 숏을 만들듯이 몽타주는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적절하게 딱 만들어 가지고 그걸 보면 하나의 어떤 스토리를 연상하게끔